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충북 지역의 여권 신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 단체들 중에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부인의 충북도 지부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단체에서는 마음으로 전하는 손편지글 행사를 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박종복 한국부인의 충북도 지부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한국부인의 충북도 지부가 60년의 역사를 지닌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1948년도 같으면 우리 그 여성들의 그 운동이 불모질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박순천 여사님께서 저희들 그 초대 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셨고 한 10여 년간 그냥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그 이기붕 국회의장 그 부인이신 박마리아께서 다시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간변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5.16 그 혁명이 일어나면서 잠시 모든 단체가 그 해체가 되는 그런 또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3년도에 다시 그 사회단체가 이제 그 활동이 재개되면서 초대 그 상공부 장관을 하셨던 임영신 박사님께서 초대 회장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명칭을 당초에는 대한부인회였다가 63년도에 들어오면서 대한부인회를 한국부인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초대 회장님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줄곧 저희들이 아마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가 아닐까 싶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소비자 단체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희들 충북도 지부는 어떻게 됐는가? 저희들 그 1964년도에 10월에 바로 저희들 그 지부가 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조윤선 그 초대 회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한 7명의 도지부장님을 배출했고 또 저는 지난 2017년도 3월에 제21대 우리 도지부 장으로서 취임을 하고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 한국 여성단체가 바로 부인회라는 거를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60년의 역사를 지닌 만큼 그동안 해온 일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것 같은데요. 주요 업무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이번에 이런 기회가 돼서 한번 과거의 역사를 좀 더듬어 봤죠. 그러다 보니까 60년도에 되다 보면 굉장히 긴 반세기가 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큰 그 시대별로 잠시 이제 엮어 보니까 한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우리 아마 한국의 그런 그 아픔의 여성 운동, 그 국민 계몽 운동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팔장병, 뭐 의문이라든가 또 쌀 소비 전략 운동. 뭐 이런 것들이 70년도에 좀 진행이 됐고요. 또 이제 80년에서 90년대 보니까 그때는 아마 소비자 전략을 많이 이제 하고 특히 그때 아마 가정의뢰 정책 때였는지 그 과다 혼수 그런 전략하는 캠페인들이 좀 실시가 됐고요.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역동적으로 활발히 움직였던 것 같고 이제 그때 그 시기에 지금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실버문화 페스티벌도 그때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그리고 또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라고 해서 그 기관에서 저희들하고 그런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또 원산지 표시 같은 그런 홍보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최근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도의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이번에 했던 그 편집글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훌륭한 어버이 시상식 중에서 작년까지 20년 동안 했는데 올해는 좀 바꿔서 고맙네 내 사회상으로 추진했던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의 권익 신장은 물론이고 또 소비자 보호 운동까지 정말 다양한 이런 업무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로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봉사 활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이제 어렵고 원래는 그때 그 당시 때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지금도 현재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여성단체에서도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지부는 주로 이제 그 기획 업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 업무를 통해서 하고 또 각 시군에서는 또 도지부랑 함께 각 또 시군의 지역 실정에 맞는 또 각각 다 다르게 있습니다. 지역마다 좀 뭐 축제라든가 그리고 지역의 그 또 봉사활동 또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그 수요일 정도 되면 그 맹아학교 방문해서 또 청소도 해주시고 또 그 충주 같은 경우도 매주 화요일 같은데 복지관에 방문해가지고 함께 봉사도 해주시고 또 제천시 같은 경우는 또 차세대 계층을 좀 선발해가지고 매년 120만 원씩 또 2회에 걸쳐서 지원도 해주고 또 괴산 같은 데도 다문화 그런 그 전통 혼례식 자원봉사도 하고 또 독거노인을 선정을 해서 매년 300장의 연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그 도내에 있는 우리 한국 부인의 지혜에서는 정말 활발하게 맹렬하게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의 어둡고 힘든 그런 곳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마음으로 전하는 손편지 행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그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으로 전하는 그 손편지 글이라는 거는 뭐랄까 굉장히 정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그 바쁜 시기 또 바쁜 시대에 또 디지털화돼 있는 그 요즘 시기에서 정말 모든 그 감수성이 너무 메마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만일 그 이런 손편지 글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족들이나 또 사제지간이나 누구한테라도 내가 전하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편지를 끝난 거는 아마 요즘 시대에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런 마음 아픈 사연들이 정말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녹아내려오는 그런 거를 보았을 때에 역시 저희들이 이런 어찌 보면은 모바일로 움직이는 지금 핸드폰 시대가 돼 있지만 마음으로 전하는 이런 손편지 글이라는 거는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잘 추진하고 진행했던 사업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저희가 손쉽게 문자로 보통은 소통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이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 손편지로 어떤 마음을 좀 전달했을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 보신 이후에 다시 구체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느 날은 엄마, 나 또 1등 했어요. 줄 서는 거 또 앞에서 1등 하며 키 작은 게 속상한지 그러더구나. 한 뼘이나 되는 구두를 신고 다니는 우리 막내. 엄마가 신경을 못 써서 막내가 못 큰 것 같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아빠 농사 짓느라 고생한다며 돈 아낀다고 가정에서 청량고 다니던 수건이 하루에 4장 필요한데 그거 아끼느라 시내에서 내리면 학교까지 걸어 다니면서 내 수건 아꼈지. 지금도 생각하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잘했는지 신기하구나.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옆에서 돌봐드리지 못하고 늘 떨어져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외에서 정착하게 되었는지, 물론 제가 선택한 삶이긴 하지만 어머니와 가까이에서 살지 못하는 점은 늘 아쉬움으로 남는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키가 작아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나이가 든 지금은 오히려 장점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재미있게도 사람들이 제 나이보다 더 어리게 보는 편입니다. 또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좋은 유전자 덕분에 아직도 나이에 비해 주름이 적은 건강한 피부와 흰머리도 없으니 더더욱 어머니께 감사드릴 일이지요. 그러니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머니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랍니다. 어머니와 딸이 서로에게 쓴 편지 내용이 참 절절한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모녀 이야기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지난주에 저희들이 행사를 했지만 이 영상을 지금 보니까 그때 그 감정이 저도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대상 그 수상을 하신 그 모녀의 글은 사실 지금 그 어머니가 쓰신 글인 거거든요. 86살 된 노모가 딸한테 쓴 글인데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몹시 아프시고 거동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더 이상의 정신줄을 놓기 전에 마음으로 좀 전하는 그런 편지글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함께 거주하고 있는 셋째 딸한테 나의 말을 그대로 너가 적어라 해서 그런 대피를 해서 적은 글이 되겠습니다. 그 글을 이제 보내놨는데 잠깐의 그것도 사연을 보면 원래 딸을 셋을 낳고 네. 아들을 기다리다가 네 번째 마침 이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아들을 좀 더 기다리고 싶은 마음에서 늦은 나이에 좀 나이가 든 나이에 임신을 해서 굉장히 10달 내내 그 입덧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태어난 그런 아이가 지금의 그 막내 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고 힘들게 태어난 아이인데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지금 이태리 대사로 근무를 하면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방문했을 때 함께 동행을 하면서 통역을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따님이 되셨고 또 그런 부분을 또 TV에서 봤을 때 엄마의 마음이 너무 흐뭇하다는 그런 심정을 그대로 적으면서 역시 엄마는 엄마구나.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다오. 이 소리를 또 하면서 마무리를 지은 그런 편지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사실 살짝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편지를 낭독할 때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네, 좀 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때 어머니도 너무 아프셔서 앉지도 못하시고 걷지를 못하셔서 참석을 못하셨어요. 또 이제 외국에 있는 따님도 그렇고 그래서 대신 대독을 하게 됐는데 조카 딸이 대독을 하게 됐고 또 셋째 언니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영상도 보았듯이 읽는 순간에 모든 것이 울음으로 한이 맺힌 또 전달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달력의 그 감정 이제 그런 것들이 함께 그 관중석하고 호흡이 함께 되는 그런 환경이어서 아마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 전체가 전부 다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고 저도 그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상당히 짠하거든요.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단체, 특히 우리 한국부인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행사 와가지고 이렇게 숙연해지고 또 눈물을 흘리는 행사, 또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그런 감수성을 도출하는 이런 행사는 참 보기 드물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당시 때에 제가 초청한 그런 내빈 중에서 충북 해바라기 단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단원은 이제 이북에서 오신 여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당시 때의 그 편지글에 엄마라는 편지글을 읽으면서 어찌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했는지 눈이 퉁퉁 부었다는 이제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정말 네, 편지글이라는 거, 손편지글이라는 거는 이 정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수성을 예민하게 일깨워내는 아주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대상을 받은 모녀분들 말고도 또 다양한 분들이 손편지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또 상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 총 이제 그 7건에 대해서 좋은 이제 글 편지가 이제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다는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지금도 좀 인상에 남는 금상을 수상하신 분이 있습니다. 금상 수상자분은 그 8순이 다 돼가신 충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안병순 어르신인데 지금 그 충주 열린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43살 된 젊은 그런 교장 선생님한테 정말 그 스승에 대한 고마움, 존경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된 거고, 또 40대의 그런 젊은 교장 선생님은 8순이 되신 제자한테 격려의 편지를 쓴 글이 이번에 금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상은 지금 저희들 이 시대에서 좀 더 좀 경각심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겠는데, 맏며느리로서 네. 시어머니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그간의 시어머니가 딸처럼 잘 보듬어주고 했던 그 심정을 아파 계시는 동안에 제가 최선을 다하며 어찌 보면은 그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시어머님을 돌봐드리겠다, 그런 다짐하는 편지글 내용이어서 요즘에 좀 가정이나 또 좀 그런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좀 잠깐 그런 글을 읽어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손편지 사연들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사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부인의 충북도지부 박종복 지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인의 충북도 지부에서는 이 앞서 이야기를 나눈 마음으로 전하는 손편지 행사 말고도 또 그동안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해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행사들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그 한국부인의 가장 또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금년에 19번째 하는 실버문화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 그 고령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 19년 동안을 해오면서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이면 이 행사를 굉장히 많이 즐기시고, 또 지금은 너무 젊은, 아무리 고령하더라도 많은 그 이제 수명이 길어지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그런 끼와 그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했던 것도 훌륭한 어버이 그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그 훌륭한 어버이들에 대한 그런 시상 발굴은 너무 여성들의 그 희생과 그런 또 억압도 좀 표출되는 이제 그런 사업이어서 현 시대 흐름에 좀 더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금년에 고맙네 내 사의상이라는 그런 그 상을 행사했는데, 정말 이 행사야말로 저희들이 한국부인의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이 됐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년이나 이어오는 행사가 이 두 가지나 있다고 하니까요. 전통과 역사가 담긴 아주 뜻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전에 어버이 시상식은 올해부터 내용이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네. 어떻게 좀 달라진 걸까요? 네, 훌륭한 어버이 시상식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20년 동안 그런 행사의 모든 마무리를 좀 짓고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고맙네 내 사이를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하게 된 겁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고 사이들도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또 어머니의 그런 마음으로 사이들한테 마음껏 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끼를 좀 살려주고 싶은 그런 행사로서 아마 이런 행사는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한 시상식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시상식을 했던 고맘내 내사위 관련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먼저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시죠.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위과는 나이 차이가 나고 아직 결혼 준비가 돼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시키면 금쪽 같은 내 딸이 고생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집 사이는 잘 살고 있는 것만 보이고 잘하고 있는 것만 보이던데 내 사이는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나 보다 마음은 항상 미운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소녀는 너무 예뻤습니다. 우리 소녀 유경이가 재롱 떠는 모습, 행복은 이렇게 오는 건가,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그러던 2017년 가을, 하늘도 시샘하는지 건강검진 결과 유방암이라는 진단이 나에게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눈을 뜨니 밤새도록 병실을 지키던 남편과 사위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간병하던 사위가 훌쩍훌쩍 눈물을 보이며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하는 사위의 말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하마터면 놓쳐버릴 뻔한 내 사위는 요즘 보기 드문 젊은 사람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틀이 멀다 하고 문안 인사를 올리며 우리 두 내외를 지켜주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위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인 줄 모르고 그렇게 반대만 했던 엄마가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 너는 사위가 아니고 내 아들이야. 깊은 속마음을 보지 못하고 앞에 보이는 것만 판단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구나. 하지만 사위도 딸을 키우고 있지? 엄마 마음을 이해할 거야. 이제는 우리 온 가족 행복하게 잘 살자. 내 사위 이도면 사랑해. 화면 속에 나온 장모와 사이의 사연을 잠깐 들었는데도 여운이 남거든요. 근데 저분들과 함께 올해 고맘내 내사위 이 시상식에서 수상한 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그 장모 입장에서는 사위들이 좋은 사위, 또 우리 딸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위를 선택하는 것이 장모님의 입장인 것 같은데, 내용에서 아시다시피 장모님이 이제 그런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끊임없이 간호를 열심히 해주신 그 마음이 아마 장모님한테 전달돼서 지금에 와서는 정말 내 자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해피엔딩 이런 마음으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그런 사위분들도 한결같이 장모님들 또 처갓집에 대해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장모님한테 자식같이 자식 이상으로 돌봄을 가져서 기쁨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 이상으로 함께 양가를 잘 하시는 그런 사위도 있어서 이번 이 사위상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사회에 많이 파급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사로서 마음이 많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네. 화제를 좀 이번엔 바꿔서 아무래도 한 단체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종복 지부장님은 한평생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고 또 충북 여성발전센터 소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셨다가 지금의 일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한국부인의 충북도 지부장으로서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고 2013년도에 제가 퇴직을 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 정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런 여성단체에 와서 보니 가장 이런저런 일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일을 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정적인 그런 확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다만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도의 공익사업 이런 거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치가 못해서 거기에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지원을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더 어려움은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행정적인 그런 뒷바라지를 좀 해줘야 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전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처음에는 매우 자리에 이동이 많았고 힘도 많이 들고 저의 그 당시 때에 생각하면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된다라면 그런 그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이런 여성단체들이 일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 특히 그런 사무국장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아서 한 해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들만 지금 현재 남아있죠. 네, 그렇다면 내년 한 해 한국부인의 충북도 지부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지금 이제 그 내년도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공직에 있을 때에 이때보다 조금 앞전에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고민하고 발굴하고 하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단체에 와서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감히 할 수 없고 이런 내년도 계획이라는 이런 말 자체가 너무 화려하고 그런 과거의 그런 내하고는 좀 많이 다른 이제 그렇게 좀 들리는 소리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전에 계속 저희들이 일해왔듯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좀 더 충실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지난번에 했던 그런 그 고맙네 내 사회상 같은 이런 그 주제별을 어떻게 그 사회 이슈가 되는 부제를 선정할까에 대한 거를 고민을 좀 더 해서 또 좋은 사업 계획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쉼없이 지역의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애써오신 박종복 도지부장님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꿈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공직에 있다가 이런 여성단체에 들어와 보니 벌써 그 3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크게 바람이 뭐가 있겠어요, 저희들이. 그러나 저의 그냥 개인적인 소박한 그런 바람과 꿈이 있다라면 지역에 또 잔잔하게 제가 또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 그런 활동을 좀 더 참여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부인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상당히 크고 좀 더 바람이 있다라면 제가 또 충청북도 여성단체 협의회에 소속돼 있으니 여성단체 협의회라는 위상도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높여가면서 또 우리 여성 후배들한테 좋은 멘토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좀 소박한 또 이런 희망을 또 해봅니다. 또 마무리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정말 쉼없이 저희들이 그 행사를 추진해 왔는데 이 중에 가장 고생하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신 우리 각 시군 지회장님들 또 우리 이사님들 그리고 저희들 그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신 자문위원님 또 협력기관 또 후원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함께 계셨기에 오늘날에 우리 한국부인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저희들 한국부인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늘 화이팅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박종복 한국부인의 충북도 지부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운 세상, 함께 도약하는 세상을 위해서 60여 년 역사에 걸맞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한국부인의 충북도 지부. 앞으로도 지역 여성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